여러분, 이번 달 월급 명세서 보셨나요? 총액이랑 실수령액, 그 사이에 껴있는 숫자들 보셨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가 번 돈인데 내 손에 오기도 전에 입이 쭉쭉 빠져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살았습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애들 학원비 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아파트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솔직히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더 뼈아픈 게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낸 세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은 적 있으신가요? 연말정산 환급액이요? 치킨 2마리 값, 많아봤자 교복 한 벌 값. 30년이라고 치킨값 돌려받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에는 판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 일본은 반도체 기술 싸움에 수백조 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전쟁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 월급, 여러분 퇴직금, 여러분 노후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2026년 6월에 이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내 연봉 기준으로 얼마를 챙길 수 있는지 딱 나옵니다. 시계를 2022년으로 돌려볼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우리가 돈 줄게. 그 금액이 무려 약 78조 원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TSMC한테 구마모토에 공장 지으라며 국민 세금 1조 2천억 엔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국민 돈으로 너희 공장 지어줄 테니 우리나라에 와라.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은요? 2023년 반도체 굴기에 쏟아부은 돈이 공식 집계만 150조 원이 넘습니다. 비공식 포함하면 아무도 모르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GDP의 약 20%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엔진이 반도체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6년 초 대한민국 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 산업 펀드를 만들겠다.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에 올인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정부였다면 그냥 국채 발행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을 봤습니다.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 덕분에 미국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S&P 500 성장의 주주가 됐습니다. 일본은 니사로 국민 투자 인프라를 깔아서 잃어버린 30년의 덫에서 탈출 중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연금저축, IRP, ISA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혜택이 너무 약했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깨달은 겁니다. 국민을 이 성장의 판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이 전쟁에서 진다. 그게 바로 국민성장펀드 탄생의 진짜 배경입니다. 자, 이제 진짜 속 터지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연말정산 때 얼마 돌려받으셨나요? 10만원? 20만원? 아니면 오히려 추가 납부하셨나요? 20년 넘게 한 해도 빠짐없이 세금 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치킨 2마리 값이 고작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 법인 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은 왜 나랑 비슷하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인 계좌, 비과세 상품, 금융상품 쪼개기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요? 아닙니다. 그냥 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반면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은요? 매달 월급 들어오기 전에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나라에 먼저 갖다 바칩니다. 이게 원천징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은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가들은 쓰고 남은 돈에서 세금을 내지만 직장인은 세금 떼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연봉 차이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연봉 6천만 원, 똑같이 20년을 일했습니다. A씨는 그냥 살았습니다. 월급 받고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B씨는 달랐습니다. 절세계좌 활용하고 소득공제 상품 채우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운용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통장 잔고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이 정보가 어디 숨겨져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쉽게 알려주질 않았던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게임의 룰은 계속 자산가들이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 룰이 바뀝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혜택은 딱 3가지입니다. 외우세요. 첫 번째, 소득공제 40%. 1,000만 원을 넣으면 400만 원이 내 소득에서 사라집니다. 세금 계산할 때 아예 없는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 연봉이 높을수록 파괴력이 커집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 보통 금융소득에는 15.4% 세금이 붙습니다. 이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엔 9%만 붙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연봉자들한테는 이게 사실상 합법적인 세금 방어막입니다. 세 번째, 정부 20% 손실 방조. 펀드가 손실이 나도 20%까지는 정부와 운용사가 먼저 채워줍니다. 내 원금이 가장 마지막에 깎이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내 연봉에서 얼마가 나오냐? 딱 2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구간이거든요. 첫 번째,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연봉 5천만 원이면 소득세율이 지방세 포함 약 22% 구간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1,500만 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1,500만 원 곱하기 40%는 600만 원 공제, 세금 환급 600만 원 곱하기 22%는 약 132만 원 즉시 환급. 1,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펀드 수익률이 0%여도 가입 즉시 8.8% 수익이 확정됩니다. 지금 은행 예금이 3, 4%인 걸 감안하면 리스크 없이 2배 이상의 수익을 시작부터 챙기는 겁니다. 두 번째, 연봉 1억 원 이상 직장인. 연봉 1억 원이면 세율이 38.5% 구간입니다. 3천만 원 투자 시 소득공제 3천만 원 곱하기 40%는 1,200만 원 공제, 세금 환급 1,200만 원 곱하기 38.5%는 약 462만 원 즉시 환급. 3천만 원 넣자마자 15.4% 수익 확정입니다. 게다가 이 펀드 수익에는 최고 45%가 아닌 9%만 과세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차이는 수백만 원씩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 구조의 역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깎였는데 이제는 이 펀드로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돈은 2억 원,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내면 저도 그냥 뻔한 재테크 채널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펀드에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도 해지.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못 채우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 전액 반납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국가가 우리 3년 함께 가기로 했잖아 하고 나오는 거죠. 대책은 분산 가입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만기 시점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넣으세요.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겨도 전체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사 선택. 정부가 20%를 보전해준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20% 이상 손실이 나면 내 원금도 깨진다는 겁니다. 2026년 6월에 은행 증권사마다 상품을 쏟아낼 텐데 운용사의 과거 성과와 포트폴리오를 꼭 따져보세요. 정부가 하는 거니까 다 같겠지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 선착순 나금. 이 혜택 무한정이 아닙니다. 청년 이용적금 때 은행 서버 다운된 거 기억하시죠? 국민성장펀드도 그 이상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3년 의무기간 지키고 내 소득의 30% 안에서 투자하고 3개월마다 펀드 수익률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꿀팁이 아닙니다. 훨씬 큰 그림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수백조를 쏟고 중국이 기술 굴기에 올인하고 일본이 TSMC를 유치하는 이 전쟁의 본질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자국민의 자금을 이 산업에 묶어두느냐의 싸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 맥락에서 탄생한 겁니다. 정부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민이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펀드에 투자한 돈은 그냥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을 만드는 총알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이 전쟁에서 버티는 자원이 됩니다. 그 성장의 과실이 다시 여러분 통장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세금 구조 때문에 놓쳐온 것들, 그리고 2026년 그 구조가 바뀌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세금만 냈습니다.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